자, 이제 우리 일발장전 주제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와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 프리 코로나, 이걸 동시에 얘기할 수도 있죠. 코로나를 딱 드러내고 싶은 이 우리의 모두의 바램, 마스크를 벗고 싶은. 자, 그래서 시장,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경제가 이제 정상화를 가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언급될 겁니다.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뭐 소비에 관련된 이슈가 먼저 등장을 했었고, 이번 주도 아마 매결 이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관련된 기업으로, 좀 보도록 하죠. 덱스터라는 기업을 조금 볼까 합니다. 많이 알고도 계실 거예요. 덱스터는.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하반기에 이 사활을 건 글로벌 OTT 전쟁은 본격화될 거라고 뭐 누구나 다 예상이 됩니다. 영상 산업의 최대 호기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 가장 돋보일 만한 기업은 덱스터 아닐까 싶은데,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돼요. 네, 뭔가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테지만 아직은 싸요. 너무 싼데, 물론 수익성을 고려한 밸류에이션이다 그러면 뭐 조금 그럴 수 있지만 하반기엔 좀 폭발할 가능성이 있겠고, 유사한 상장 기업으로는 이제 피어 기업으로 뭐 위지윅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하지만 위지윅 스튜디오가 시가총액이 4,500억, 자이언트 스텝이 4천억 원, 이 덱스터는 2천억 원도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동일 유사한 업종이지 같은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좀 분야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진정한 비교 대상은 이제 3D 고난위 샷 기술을 보유한 이 비상장사들이죠. 모팩이라든지 아니면 포스 크리에이터, 뭐 디지털 아이 이런 회사들이 사실 덱스터의 비교 회사였는데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장된 기업은 저렇게 조금 얘기를 할 수 있겠고, VFX라고 하는 비주얼 이펙트, 뭐 시각 특수 효과, CG 뭐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이퍼 리얼리티, 극사실사가 이제는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왔죠. 객관적인 평가로는 이 헐리우드 업체, 뭐 픽사라든지 디즈니 이런 회사들의 기술 수준으로 한 90%, 95% 수준까지도 이미 도달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덱스터는 대주주가 뭐 미스터고를 제작한 그리고 또 국가대표인가요? 네. 김용화 감독이 최대 주주고, 2대 주주는 이제 CJ ENM. 뭐 잘 아시는 대표작들은 뭐 신과 함께, 뭐 부산행, 백두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승리호 뭐 이런 것들. 기생충의 이 후반부도 덱스터가 사운드 작업을 했고, 지하 공간 씬 있잖아요. 그 지하에 들어가서 하는 그것도 CG 작업이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 부분에 또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아마 그 기생충에 들어갔던 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올 여름에 이제 개봉 예정작인 유승환 감독의 모가디슈, 요 작품이 올인원 종합 시스템을 구축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올인원 시스템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CG라든지 VFX는 사후 작업, 제작을 다 한 다음에 후반에 이제 입히는 작업들을 해서 보통은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제작 단계부터 콘텐츠 기획, 촬영, 그 다음에 제작 후반 작업까지 원스톱으로 이렇게 쭉 올인원으로 돌리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원스톱 솔루션을 구축한 스튜디오는 전 세계적으로는 호주의 웨타, 미국의 디즈니 계열인 뭐 ILM, 그다음에 루카스 필름 이런 소수 기업들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덱스터 스튜디오가 있다고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뭐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영상진흥위원회가 하반기에 이제 영상산업 지원 정책 수혜로 150억 원 이상 제작비가 투입된 한국 영화에 대해서는 제작 절반을 보전해 준다고 하니까 수익성도 상당히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이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아마도 게임 시네마틱 영상 사업, 이게 뭐냐면 이제 예고 영상들, 요즘 게임 영상들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쪽에도 이 덱스터가 이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많이 또 하는데 수익성 창출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시는 메타버스 이슈는 이 회사는 이미 하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뭐 아바타,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세계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경제 시스템을 덧붙이면 3요소가 구성이 되는데, 뭐 잘 아시는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제페토, 뭐 최근에 이제 싸이월드까지도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덱스터는 이미 그 오감 만족을 추진하고 있는 유미의 세포, 이 웨이버 웹툰 원작인 유미의 세포라는 그
제품도 메타버스에 이제 로딩을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매칭이 되면은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형성이 될 것 같고, 진짜 핵심 포인트는 이 CJ ENM인데, 요 내용은 좀 빼도록 하죠. 좀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들이 발표를 많이 못하는 거는 글로벌 업체들하고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글로벌 업체들이 NDA, 비밀유지 협약이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자칫 풍문이나 뭐 소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뭐 회사에 피해가 될 수 있어서 그 내용은 좀 빼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많이 있다라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많이 있는데. 뭐가 많죠. 그러니까 올 초에 이 굉장히 이제 이 OTT 관련돼서, 왜냐하면 이제 뭐 넷플릭스만 하던 시장에 아마존 들어오고 애플 들어오고 디즈니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90%, 95% 정도 이제 기술력을 따라잡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제작비는 거의 뭐 90% 할인된 가격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맞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이제 한국의 뭐 K 컨텐츠, 그러긴 조금 좀 그렇고, 하여튼 한국의 이런 기술력, 그러니까 VFX에 관련된 이런 기술력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좀 선금을 주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드는 이제 그런 드라마라면 이제 뭐 네. 공중파나 이런 데서 뭐 30억, 40억 정도밖에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맞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좀 난감할 정도의 PPL이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굉장히 좀 반감을 샀던 이제 중국 자본들이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 OTT 업체들의 주가가 3월 말을 기점으로 조금 한 2달 정도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금 또 하반기에 좀 펌프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쪽에 또 이제 여름 성수기, 또 극장가도 한참 동안 뭐 100만 관객도 넘어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분노의 질주가 네. 또 이제 그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 여름 개봉작인 아까 그 유승환 감독의 모가디슈, 네. 뭐 내용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쭉 봤는데 네. 뭐 조인성 배우 주연의 뭐 저도 방금 지금 그러니까, 봤는데요. 예, 김윤석 배우 예,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저거는 약간 이제 헐리우드에 조금 비슷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블록버스터라기보다는 우리 정서에 맞는 네, 그런 형태로 잘 각본인데 흥미로워요. 네. 네, 모가디슈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그 소말리아 네. 그 이제 미군 영화 그 탈출을 하는 그 영화에 배경이 됐던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무슨 대사관에서 탈출하는 뭐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도 뭐 그렇죠. 그건 이제 뭐 우리가 내용을 얘기하면 네, 스포일러가 뭐 되니까 그렇고. 대충 뭐 이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 공개된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VFX, 그러니까 이 시각 처리,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의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본 주도적인 보다는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이 일일이 사람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그려내야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렵다는 게 이제 물, 불, 털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한 땀 한 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생태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컨텐츠가 제작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이제 또 특히나 좀 영세한 업체들은 이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덱스터나 아까 소개해 주셨던 위즈윅 스튜디오나 이런 업체들이 특히 이제 이런 CG를 많이 사용하는 중국 업체들, 그러니까 중국은 뭐 서유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손오공이 그렇죠. 털 날리고 뭐 삼장법사가 뭐 예전부터 뭐 홍콩 네, 변신하고 뭐 이런 뭐 주성치 영화 이런 거 보도 사람은 다 날라다니죠.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의해서 조금 약간의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연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 거의 끝나갔고, 이제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디즈니 이런 쪽에서 20%, 30%의 마진을 보장을 해주고 또 이제 계약금까지 선금으로 이제 속된 말로 좀 땡겨주는 이런 네. 상황이 오다 보니까 남아 있는 생태계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의 어떤 이제 잔치가 좀 예상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이 업체 이 업종의 어떤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의 확보 전쟁이 이제 그렇죠. 있다 보니까 컨텐츠라는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VFX나 뭐 CG나 이런 거는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포인트 하나는 아까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기존의 이제 제작 환경은 뭔가를 촬영한 다음에 던져주면은 거기 뒤에서 이제 후반부에 뭘 그렇죠. 입히는 작업이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도 방송할 때 보면은 우리 아나운서 분들이 그 크로마라고 하는 네네. 영상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녹색 판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어서
이제 LED 월, 그 뒤에서 실사가 뒤에 배경으로 쭉 따라다닌대요. 촬영할 때마다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이제 프리 작업 정도,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표현하고 좀 용어는 어려운데 그게 조금 신선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CG를 나중에 입혔다면 그렇지. 지금은 이제 그 전부터 아예 좀 맞아, 입혔고. 맞아.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배우들이 이렇게 이런 데다 점 찍고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합성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포인트 모션 같은 거. 이제는 좀 이제 진화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이 덱스터라는 종목이 굉장히 쌉니다. 다른 네. 종목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싼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낮은 위치에 있고 다른 이제 궁극적으로 한 17,000원까지도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비교를 할 수 있는 업체들에 비해서 뭐 절반 이하 가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렴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예상을 했었던 그런 수익 모델이 다 미뤄졌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이제 때문에. 시차적인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VFX로 한정을 짓는다면 덱스터가 거의 이제 이 매력도로 봤을 때는 거의 원탑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붙여드릴 만한 그런 종목으로 봤을 때는 좀 이 종목도 이제 뭐 배우의 이제 이런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네. 키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키이스트. 예, 키이스트. 키이스트는 이제 SM이 한 30% 정도 소유를 이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예전에 윤사마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만드는 기업이고 여러 가지 드라마를 제작하고 이런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뭐 한 3월 정도에 한번 소개를 저 공략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뒤로 계속 빠졌어요. 네. 좀 민망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코로나의 제가 특성이죠. 말씀드렸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와이낫 미디어라는 이제 국내 웹 드라마의 이제 거의 넘버 원격인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1억 뷰 이상의 웹 드라마를 7편이나 보유하고 기타 좀 이렇게 짧은 뭐 이렇게 뭐 1시간 30분 혹은 뭐 15분 뭐 이렇게 좀 짧게 만들어지는 그런 웹 드라마를 1,200개 넘게 그 IP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런 이 드라마 제작 또 이제 컨텐츠 제작 이런 쪽에도 가장 핵심은 IP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잘 나온 IP 하나로 이걸 이제 확장할 수 있고 시즌 1, 2, 3, 4, 뭐 포에버까지 나오고 막 그 여러 가지 이 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확장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IP 지적 재산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SM도 지금 뭐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제 뭐 협업과 뭐 주식 교환 뭐 이런 쪽에 한번 좀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사로 볼 수 있는 키이스트도 이거랑 연결을 지어서 플랫폼과의 확장 그리고 IP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덱스터를 이제 VFX 정도 쪽에서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키스트도 지금 빠질 만큼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네. 다시 OTT에 바람이 분다고 하면 좀 빠른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 덱스터의 포인트는 또 말씀드리지만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모가디슈. 이 흥행이 어떻게 되느냐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또 회자되는 것 같아서 네. 흥미로웠어요.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거죠. 뭐 한 200억 넘게 들어간 걸로 지금 네. 뉴스를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민. 네. 제작 환경에 대해서 이제 차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100억 대작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100억 하면 평균이에요. 보통 그냥 영화 하나 만들면 뭐 1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그런데 편당 제작 비용이 그 OTT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업체들도 그렇고 뭐 KT도 뭐 대작들을 막 이렇게 KT도 네, 그렇죠. 컨텐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헐리우드 쪽 이제 그 제작의 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면 미국은 그냥 시리즈 연재물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한 8부작 만들 때 그냥 한 해 만드는데 100억씩 써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이제 비교가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VFX 이런 쪽에 우리나라 인력들이 실제로 헐리우드 제작사들에 상당히 많이 이제 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손기술 쓰는 건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자본력의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말 그대로 이제 VFX라든지 이런 하청에 이런 이제 도급 구조에서 이제 하단에 있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서
직접 그냥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상장을 시킨 회사는 덱스터가 저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 회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출발을 이제 만들었던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제작의 어떤 그 레퍼런스라고 할까요? 많이 이제 제작을 해온 그런 어떤 경험 그리고 이제 뭐 방금 우리 앵커께서도 앵커 브리핑 해주실 때 네. 그 이런저런 영화들 뭐 기생충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승리호 그다음에 그렇죠. 결국 가장 이제 히트작은 신과 함께 이런 이제 컨텐츠들을 제작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할 때도 상당히 저는 그런 이제 레퍼런스가 강점을 이제 발휘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덱스터 정말 뭐 컨텐츠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고 종목을 이제 조금 이제 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엔터 컨텐츠 종목들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OTT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CJ ENM하고 LG U+가 사용료 이제 그것 때문에 티빙이 지금 LG U+를 중계가 지금 주말부터 끊겨버렸거든요. 네. 예, 그런 이제 이슈가 있다라는 거. 그만큼 LG 플러스는 지난주에 상가 치지 않았나? LG 헬로비전. 헬로비전이 네, 헬로비전이 이제 또 상한가 쳤었고요. 그래서 이제 LG U+랑 이 티빙의 이런 이제 갈등 아닌 갈등을 보더라도 그만큼 이 OTT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당히 이제 막강한 이제 플랫폼 권력을 이제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거든요. 네. 뭐 지금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그 다음에 뭐 온갖 이제 OTT 서비스들이 이제 국내에서 하반기부터 이제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그만큼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이제 컨텐츠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미 한 차례 좀 진행이 됐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5월, 6월 달에 뭐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 트렌드라고 보는데요. 기술주 성장주들이 이제 조정을 조금 많이 받으면서 같이 이제 조금 부침을 겪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뭐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뿐만 아니라 컨텐츠 종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일발장전 때 이제 조이시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A스토리 추가해드렸었잖아요. 컨텐츠 네. 종목으로. A스토리가 실제로 이제 금요일 날도 거의 한 7, 8% 가까이 급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요 A스토리도 컨텐츠를 이제 제작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뭐 쿠팡과도 그 컨텐츠 제휴 협약을 이제 맺고 뭐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A스토리 다시 한 번 더 좀 추가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덱스터하고 1대1로 이제 호응을 시킬 수 있는 기업은 위지윅 스튜디오 역시나 네. 이제 VFX 최근에는 이제 승리호에 이제 이 VFX를 주로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가 이제 제작을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위지윅 스튜디오도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고공을 행진을 했었는데 특수 효과 분야에 있어서는 덱스터, 위지윅 스튜디오 요 두 종목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으로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드려 보면 뉴라는 이제 제작사가 있어요. 네. 영화 드라마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참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요. 4월 30일이었네요. 4월 30일 날 디즈니 플러스와 5년 이제 단연 계약에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 딱 공개가 되자마자부터 주가가 그냥 급전 직하해가지고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딱 떨어지면서 15,000원까지 급등했던 게 지금 10,000원까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역시나 이게 단연 계약을 했다라는 건 저는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1년, 2년 하면 결국은 이 가격 후려치기 해가지고 별로 수익성이 이제 안 될 텐데 5년 이제 단연 계약을 해가지고 다수의 컨텐츠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걸로 이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그리고 그 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상당히 꾸준한 이제 시간 동안에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뉴는 오히려 이제 호재가 나오고 난 이후에 너무 이제 지나치게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저점 매수를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뉴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자, 영역 확장도 해봤고, 뭐 일단 일발장전 주제를 가지고 쭉 풀어봤습니다. 일단 포스트 코로나와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여러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이제 영상 산업 쪽을 좀 들여다봤고요. 계속 뭐 관련돼서 이슈는 뭐 찾아내야 되니까. 네. 김현 매니저는 이제 월요일 오늘 여기까지. 네. 오늘 네, 이벤트.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애로? 내일, 네. 애기 보러? 오늘은 이제 그 조리원으로 또 조리원. 이제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네. 네,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이 없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요. 네. 김병민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